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큰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매우 치명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판 과정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에 대해서 직접 신한투자증권 직원에게 주식 매수를 지시하는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이 주구장창 해왔던 이 거짓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녹취록에 따르면 신한증권 직원이 김건희에게 전화를 건 지난 2010년 1월 12일에 지금 2,375원이고 아래 위로 1,000주씩 걸려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사이에 있다. 조금씩 사볼까요? 라고 묻자 김건희는 네, 그러시죠. 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에 직원이 네,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 라고 답을 합니다. 이날 김건희는 3억 8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0년 1월 13일 바로 그 다음날 신한증권 직원이 김건희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라고 하자 김건희 전화 왔어요? 라고 묻습니다. 사라고 하던가요? 라고 묻자 직원은 네, 왔어요. 자,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김건희가 사들인 주식 총 67만 주에 17억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이렇듯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내용에서 버젓이 김건희가 매수 주문을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당연히 주범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윤석열은 분명히 지난 대선 당시에 김건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수익을 내달라고 계좌를 맡겼는데 김건희와는 무관하게 이 김 씨가 알아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다. 따라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건희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윤석열이 내뱉은 말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윤석열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라고 거짓 해명을 내놓을까요? 윤석열의 거짓말이 드러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조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검찰의 공소장, 이 범죄 일람표에도 김건희가 직접 주문한 이 84건에 대해서 통정매매, 물량소진 주문, 고가매수, 종가관여 주문이라고 적시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가 오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김건희를 기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선 전에 분명 자신들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에는 오류가 없었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를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 관련자들 전부 기소시켜놓고 지난 9개월 동안 김건희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검찰.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눈치 또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의 범죄가 다 드러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니 이제 김건희는 기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이제부터 매일매일 검찰에 강력 주문하고 항의 방문하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검찰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장인 한동훈에게도 역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건을 뭉개고 있었다라면 이거 역시도 공범이라고 봐야죠. 물 들어왔을 때 노절한 말처럼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이제는 김건희 나대는 것 좀 그만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건희 처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 그러나 민주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인 압수색을 벌이는 등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가짜치도 않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를 씌워 검찰에 출석하라라는 소환 통보까지 했지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말꼬투리에 대한 의미를 묻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라.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이 나은 삶 만들고 민생 챙기고 위기 극복하는 데 써야지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수준이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본인이 잘하는 거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사람 잡는 일만 해왔던 자에게 국정을 맡긴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냐 불응할 것이냐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양분남 법률위원장은 아마 출석하실 거다, 확신하지는 않지만 출석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고, 박성준 대변인은 불출석 가능성도 매우 크다, 검찰의 정적 의도가 상당히 분명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 문제로 기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검찰이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는 것은 망신 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대두화시켜서 일반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기 위함이죠. 물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들의 농간에 논란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이재명 대표가 27%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한동훈이 9%,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가 각각 4%, 이준석이 3%, 그리고 유승민, 이낙연이 2% 순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위인 것은 당연한 결과치이지만 한동훈이 2위로 치고 올라왔다는 부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람 못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직도 검사, 판사라면 정의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낙연이 2%나 나온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이고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언론의 선동에 속아서 이재명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지난 대선 때 연설하는 모습 보고 흥미가 생겨 작정하고 팩트체크를 해보니 모두가 억울한 누명이었고 정말 유능하고 바른 사람이었다. 그토록 힘들고 험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저 정도 인물이 된 것 놀라울 따름이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그런 이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열렬히 지지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행보도 가시밭길이겠지만 끝까지 응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지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재명 아니면 민주당 떠나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폐가 몰아치는 사람은 분명 이 시대에 귀히 쓰일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적폐가 칭찬하는 사람은 곧 적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